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몽의 고구려, 건국과 오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몽은 오이마리 협보와 함께 부여를 탈출하여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에 도착합니다. 연타발이 다스리고 있던 게루부였지요. 게루부는 주변 4개 부족과 함께 오부족을 이루고 있는 유력부족이었습니다. 주몽은 연타발의 인정을 받아 그의 딸인 소선호와 결혼을 하여 부족장의 자리를 물려받고 소선호와 함께 오부족의 대가들을 설득해 이들을 대표하는 왕이 되지요. 그리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구려 앞에 높을 고자를 붙여서 만든 국호인데요. 그렇다면 구려의 뜻을 알아야겠죠? 구려의 뜻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지만 현재는 신성하다라는 뜻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며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즉, 하늘의 아들이 세운 높고 신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오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 오색은 청, 백, 적, 흑, 황입니다. 이것은 각각 동서남북중이라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가운데 게루부를 중심으로 동쪽에 순노부가 있었고 서쪽엔 소노부, 남쪽엔 관노부, 북쪽엔 전로부가 있었습니다. 게루부는 중심에 위치했으므로 내부라고 했으며 가운데는 황색을 말하므로 황부라고 했지요. 순노부는 동부, 청색은 동쪽을 나타내므로 청부라고 했습니다. 소노부는 서부, 백색은 서쪽을 나타내므로 백부라고 했습니다. 관노부는 남부, 적색이 남쪽을 나타내므로 적부라고도 했습니다. 전로부는 북부, 흑색이 북쪽을 나타내므로 흑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몽이 게루부에 왔을 때 오부족을 대표하는 부족은 게루부가 아니라 소노부였다고 합니다. 소노부는 비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비류국의 대표가 오부족을 이끄는 왕 같은 역할을 했지요. 처음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다가 주몽이 게루부를 강화시켜 소노부를 굴복시키고 왕부족이 되었다고 하지요. 주몽은 오부족의 주도권을 게루부로 가져오기 위해 소노부의 우두머리 송양과 활쏘기 시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송양은 백보 밖에서 사슴을 그려놓고 쏘고 주몽은 백보 밖에 옥반지를 매달아 놓고 쏘았다고 합니다. 주몽은 정확히 그 옥반지를 맞추었지요. 송양은 주몽의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세는 주몽. 그런데 송양이 고구려보다 비류국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자 주몽은 비류국 궁전에 대들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비류국에 큰 홍수가 났을 때 그곳 사람들을 구해주어 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비류국을 복속하여 고구려를 건국한 것입니다. 한편 비류국의 송양은 고구려 2대 임금인 유리명왕 때 자신의 딸을 왕비로 보냈다고 하지요. 그리하여 유리명왕은 아들 셋을 얻었는데 유리명왕 다음의 왕인 대무신왕도 송양의 딸이 낳은 왕자였지요. 아무튼 고구려 초기에는 게루부와 소노부의 세력이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로부는 게루부의 왕족과 혼인한 왕비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전로부는 게루부, 소노부와 함께 힘을 가진 부족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고로 각 부족의 족장들은 대가라고 불리는데 게루부, 소노부, 전로부의 족장들은 특별히 고추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대가라고 했는데요. 이 대가들이 모두 모여 나라 일을 의논했는데 이를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는 모든 모이다란 뜻을 가진 한자어죠. 제가회의는 고구려 건국 후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했었죠. 아무튼 왕이 된 주몽은 주변의 행인국, 분류국 같은 소국들을 복속해 힘을 더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오이마리 협보와 함께 게루부로 왔다고 했지요. 오이마리 협보는 주몽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인데요. 유리명왕 때까지 활약을 했지요.
오이는 주몽의 명을 받아 행인국을 공격하여 고구려에 복속시켰고 유리왕 때는 마리와 함께 군사 2만여 명을 이끌고 가서 양맥이란 소국을 멸망시켜 고구려에 복속시켰고 현도군의 고구려현을 정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이와 마리는 무관이었으나 협보는 문관이었는데요. 역시 동명성왕에 이어 유리왕도 모셨지요. 바른 말을 아끼지 않던 협보는 유리왕이 좀 느슨한 모습을 보이자 마마, 개인적인 일로 정사를 게을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충언을 했는데 이성을 잃고 대보였던 그를 일개 정원사로 강등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협보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쪽의 삼안 지역으로 갔다고 하네요. 간혹 주몽이 고씨냐 해씨냐로 논란이 많은데 고씨도 맞고 해씨도 맞다고 얘기하지요. 광개토대왕릉비를 비롯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에서는 주몽을 고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삼국사기와 동사강목은 해씨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해씨가 맞는데요. 새로운 나라를 창업했으니 고씨로 성을 바꾸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도 그 아버지가 주몽이든 우태든 모두 부여 왕족의 씨였으므로 해씨인데 온조도 해씨라는 성을 두고 부여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창업했으니 성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몽의 아들 유리왕을 비롯해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 5대 모본왕이 해씨를 쓴 것으로 보아 주몽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원래 해씨였기 때문에 고씨로 고쳤지만 사료에는 충분히 해씨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주몽의 후손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가장 믿음직한 해석이지요. 동명성왕은 안타깝게도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주몽은 하늘의 아들답게 여러 행운을 만나 나라를 창업했으니 하늘의 아버지 해모수가 빨리 와서 쉬라며 일찍 데려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